중국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훔쳐갔어도 한국은 굳건했습니다. 또한 엔화 가치 하락으로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기록을 달성해 한국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외국인들은 역시 한국은 모두가 망한다고 할 때 전성기가 시작되는 나라인 것 같아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은 항상 전 세계를 놀라게 해주는 매력이 있는 국가야 등의 반응을 커뮤니티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전 세계를 흥분하게 만든 것일까요?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기준으로 5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 무려 3계단 상승한 것으로 최근 경제가 호황을 맞았다며 자축 중인 일본보다도 더 높은 순위입니다. 지난 6월 25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은 지난해 OECD 가입국 기준으로 미국과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은 미국 대비 67.6% 수준으로 향후 기업의 과학기술 분야 투자와 정책 방향에 따라 추가 상승할 여지도 충분한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 육성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글로벌 핵심 부품으로 주목받는 반도체의 역량을 집중해 한국의 원천 기술 및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반도체 산업 인력 수요가 연평균 5.6%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10년간 15만 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듯 반도체는 지난 2021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웨이퍼를 들고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래 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인시켜 주었는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한국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에 사활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해 공개한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과 앞으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반도체 전략 로드맵을 통해 기술 주권까지 확보한다는 구상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발표했었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3천억 규모의 펀드 조성에도 나섭니다. 해당 펀드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과 설계 전문 기업인 팹리스 업체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성된 펀드는 소부장 기업과 유망한 반도체 설계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 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기술 고도화를 이룩해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6일 반도체 생태계 조성펀드 출범식에 참석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경쟁을 전시 상황으로 인식하고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지원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투자 세액 공제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3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소부장 기업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국산화를 위한 첨단 반도체 기술센터 구축 등 전례 없는 지원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급격한 금리 인상과 업황 둔화로 투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자립을 위한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조성된 펀드가 한국의 미래 반도체 산업을 이끌 한국형 엔비디아 탄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기술을 훔쳐갔음에도 한국은 끄떡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은 왜 한국이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 2020년과 비교해 일본을 제치고 순위가 상승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같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고 중국의 기술 유출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한국만의 길을 걷고 있으니 말이죠. 더불어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 상승한 것과 발을 맞추어 우리 기술력을 완벽히 활용한다면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도 한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듯 한국은 이동통신 기술이 발달한 IT 강국일 뿐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20년 넘게 세계 1위의 시장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양쪽에 끼어 있는 형국이지만 충분히 기술 우위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한국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래 핵심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바탕으로 6세대 이동통신인 6G 등 첨단 기술의 주도권 확보에도 보다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6G를 이룩해내기 위해서는 적외도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려 위성 통신을 실현시켜야 하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데요. 또한 6G 통신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도 가능해져 반도체만큼이나 중요한 미래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은 지난 5월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올라서며 위성을 안정적으로 우주로 보낼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적외도 위성을 필요로 하는 6G 이동통신에도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점은 향후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 순위 추가 상승도 기대하게 해 전 세계인들의 박수가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한국 앞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을 걱정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탈세계화 기조로 압도적인 과학기술력 확보만이 생존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 주도의 중국 경제 포위망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어 현재와 같이 과학기술에 기초한 새로운 성장 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은 채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한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해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낭보가 도착하며 한국의 국가 브랜드 경쟁력은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물류 경쟁력 순위가 세계 17위를 기록하며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물류성과 지수인 LPI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20위권 안에 안착한 것인데요. 이는 직전 조사보다 무려 8계단 상승한 수치로 물류 부문에서도 한국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한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경우 한국보다 낮은 순위를 보이며 한국과의 대결에서 밀리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류 성과 지수 LPI는 각국의 물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세계은행은 전 세계 160여 개국의 통관, 물류 인프라, 운임 산정 용이성, 물류 서비스, 화물 추적, 정시성 등 6개 항목을 2년마다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조사는 전염병 사태로 멈췄다가 2018년 이후 5년 만에 발표된 것이라 더욱 값진 성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특히 LPI 측정에 사용되는 6개 항목 중 통관은 7위, 물류 인프라는 9위를 기록해 물류에서마저 한국의 뛰어난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부산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기준 세계 7위, 인천공항은 국제 화물 처리 실적 기준으로는 세계 2위를 달성하며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높은 물류 인프라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운임 산정 용이성과 화물 추적, 정시성, 물류 서비스는 비교적 낮은 순위를 기록해 소프트웨어 경쟁력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가 인정한 IT 강국인 만큼 관련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과 물류 경쟁력이 상승한 것에 대한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공학자들은 정말 대단하다니까. 만들지 못하는 기술들이 없어서 정말 놀라워. 이제 한국이 기초과학까지 투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만간 여러 신기술을 선보일 것 같아. 한국이 물류도 강한 나라였던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 정말 한국은 못하는 것이 없는 나라인 것 같아. 그들의 저력은 대단하다니까. 역시 과학의 힘은 대단하다는 말 밖에는 나오지 않아. 그리고 한국은 누리호까지 발사에 성공했으니 이제 정말 글로벌 기술 선도 국가가 되었어. 한국이라는 나라는 알면 알수록 대단해. 한국은 모든 것이 폐허였던 나라였는데 이렇게까지 발전된 모습을 보니 정말 놀라워. 요즘에 부산에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은데 한국이 개최국이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평소에 에스파의 카리나를 좋아했는데 그녀가 홍보 영상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 나는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린다면 반드시 한국에 갈 거야. 말로만 듣던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직접 확인해 볼 겸 말이야. 이상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과 물류 경쟁력이 상승한 것에 대한 외국인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